우리 알다시피 인간들은 공부를 하거든요. 우리가 소나 개나 돼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 불, 또 뭐 여러 가지 인쇄, 출판, 찢고 볶고 많은 것들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교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이 그 학교에 와서 대학교까지 왔습니다. 늘 얘기하는 게 요즘 애들은 유치원도 나오고요. 뭐 선생님이나 저나 유치원 잘 안 다녔지만 두 번째 초등학교 그런 기초적인 학교도 다녔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 되는 공부도 했습니다. 중학교. 그렇지? 그러다가 고등학교라 그는 높은 학교까지도 또 갔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는 또 모자라갖고 큰 학문을 하는 대학교까지 갔습니다. 사자, 호랑이 막 싸움 잘하고 그렇지만 그 큰 학교까지 갔겠습니까? 그래도 또 모자라가지고 석사, 박사 크는 대학원도 가고요. 또 유학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가 이게 있어야 돼요. 무조건 대학교 와서 가만히 앉아갖고 그래 학교 가라 기 왔다. 니는 가르치라. 나는 막 그래 있을란다.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대학교까지 왔을 때는 또 저도 잘 안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교수가 되고 저도 그 아들내미 이렇게 대학원을 졸업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깨닫지. 이거는 거의 다 아는 내용이고요. 조금 보면 압니다. 내용은 많지만은 전문적인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 1대1로 호랑이하고 내하고 여기서 싸운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방 때리면 거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총도 있고요. 칼도 있고요. 호랑이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거 밑에 장치도 해놓고 그럴 수 있어갖고 여러 가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그러죠. 인간. 그래서 이제 공부라 하는 걸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 공부 가운데서 또 어려운 게 공부가 또 어렵습니다. 뭐 공부가 쉬웠어요. 이런 애들도 있지만 공부가 어렵고 야간에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평생교육원 또 아니면은 뭐 어찌 보면 CEO 과정 뭐 MBA인가 MBA 뭐 이런 과정들에 해서 저녁에 오지만요. 그 저녁에 수업을 하러 왔을 때 눈이 말똥말똥하고 교수님 얼굴을 잘 쳐다보고 이런 사람들은 낮에는 어디 가서 TV 잡거나 뭐 낮에는 어디 가서 사우나 가서 뭐 다른 걸 했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낮에 열심히 일을 했고 하루 종일 우리말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저녁에 떡 하나 먹고 딱 앉으면 잠 와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계가 아니거든요. 기계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래 자야 되죠. 자고 싶은 사람들은 자고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얘기하려 하는 요지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 여기 몇 사람 있습니다. 김명수 교수님 총장님하고는 저하고는 오래됐고 또 여기 그 우리 어깨동무하는 어동에 있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어쨌든 충효의 대학에서 보신 분들도 몇 분 있고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한 달이 걸치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짧은 시간인데 저녁에 이렇게 와서 공부하고 만났던 인연이 참 소중합니다. 저는 대학교만 이렇게 오래 조금 30몇 년 대학교만 이래 있어가지고 다른 사회생활이나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11년 전쯤에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 내가 예를 들면 30년 있었을 거 31년, 32년쯤 대학교 있는데요. 한 1년에서 5년쯤 대학교 교수 해보니까 이거 우리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하면 된다. 이거 식은 죽 묻기다. 예를 들면은 왜냐하니까 옛날에는 야 총대야 바쁘다 해라. 총대야 네가 출석 불러라. 어째라 저째라. 막 이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밤새들 술 먹고 뭐 아침에 좀 늦으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시간들이 조금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큰애가 대학교를 입학해서 아빠 대학교 고등학교 있다가 대학교 가니까 가슴이 벅차고 첫 수업을 한다 이렇게 뜨고 왔는데 나도 이렇게 문자를 받으니까 야 우리 자식 같은 애들이 있는데 우리 애하고 내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교수라 하는 게 책 한 줄 안 읽고 강의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만약에 우리 애가 여기 앉아갖고 아빠 니는 어제 강의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뭐 또 가르치노 10년 전에 가르치던 강의가 이러면 어떻게 했노 이런 게 그때서야 와 내가 할 길을 제대로 가지 않는다 이거는 큰일이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변화되고 바뀐 게 좀 많습니다. 뭐 저를 아는 사람 알지만 저는 이 다리를 다쳐갖고 오른쪽 다리는 의족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김영수 총장님 잘 알고 오른쪽 다리가 20살 때 잘려갖고요. 의족 별 표시 안 나죠? 근데 이제 거의 도사됐어요. 의족이 도사됐어. 근데 뭐 너무너무 어렵게 공부하고 너무너무 어렵게 교수가 됐는데 교수 생활 몇 년 딱 하니까 2, 3년 하니까 감 잡았다 이래갖고 그렇게 이거는 나의 뭐 쫄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갔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전부 다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은 애들이 앉아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대충 가르치고 대충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학교에 공부하러 왔는데 교육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또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가능하면 학기 중에는 저도 이제 저녁에 사람 만나고 술 먹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학기 중에는 아침에 이제 그날 이후부터는 3월 3일부터 2000년 3월 3일부터는 내가 7시 전에는 학교를 가야 된다. 7시 전에는 내 연구실에 내가 앉아야 된다. 7시부터 9시까지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9시부터 5시까지는 학생들이 연구실에 마음대로 아빠, 삼촌, 이모부, 고모부처럼 찾아올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연구실 문도 활짝 열어야 되겠다. 학생들이 연구실 두드리면 교수님이 바쁜데 오지 마라 할까? 지금은 또 말라오노? 바쁜데 다음에 오라 할까? 이래갖고 사실 학생들이 교수님 문 두드려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문을 활짝 열어놓자.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오너라. 그리고 내가 뭐 바빠가 하고 있으면 네가 커피를 타 먹든지 네 알아서 해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제 그런 마음, 학생들 다 알거든요. 또 군에 갔다 오고 나이 들고 예비역들은 더 잘 알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해가 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저도 우리 학교에서 대학원생이 제가 참 많습니다. 대학원생이 되게 많거든요. 버글버글 합니다. 옆방의 교수들은 대학원생이 한 명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수들은. 그래서 저는 가리킨다, 안 가리킨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어떻게 끌고 가고 리드하는가, 모범을 보이는가. 선생이나 교수는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가리키는 것. 왜냐하면 공부는 뭐 하든 안 하든 어떤 동기가 되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많은 대학원생들이 졸업하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오늘 또 뭐 일이 있어갖고 해운대 센터 평가 뭐 이래 갔는데 갈 때마다 뭐 KNN 2층에 더 차이난가 뭐가 더 차이난가 뭐 하여튼 음식점에 갔는데 아이고 11시 50분에 갔는데도 어째 그래 사람들이 많아요. 내 아는 사람들 교수님 왔습니까? 내가 들어가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갖고 내가 뭐 대통령도 아닌데 와 이래노 싶어갖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녁에 공부하는 것 또 이게 어떤 과정이든 간에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공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어른이잖아요. 이미 다 컸어요. 공부를 또 새로 할 수도 없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책을 어떻게 읽는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참 어렵습니다. 손흥민이가 축구선수 아버지가 1년에 한 100권쯤 책을 읽는다 그러네요.
1년에 100권. 그 말이 100권이지 쉽지 않거든요. 존경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왜냐하니까 우리가 책이나 이런 인쇄문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은 그 뒤에 영상, 우리가 뭐 메타버스 이런 세상도 오지도 않고 또 이렇게 인간으로서 취급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강의해야 될 게 뭐 많은 것 같은데 빠르게 일단 내용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이 그렸는데요. 사진 잘 찍었죠? 이라. 작년, 내가 장영수 총장이 부경대학교 참 친한데, 이 스크린하고 내가 작년에도 바꿔달라 했더만, 이놈 장 총장 전화 붙여가. 와, 이거 안 바꿔주노? 여보세요? 전화를 안 받네요, 식사한다고. 장영수 총장님, 여기 계시죠? 참 멋집니다. 멋쟁이거든요. 알지? 장영수 총장이랑 부경대 총장님, 우리 연배가 비슷해가지고 친구처럼 이러시는다. 접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20살에 다리를 다쳐가 저는 한의사가 원래 되려고 했는데 목발 짚고 휠체어 타고 다니던 게 한 8년, 9년을 목발과 휠체어를 타고 다녀서 생다리를 이래 자르니까 이게 안 그려집니다. 생다리 잘라갖고 의족 만들면 그려질 것 같죠? 절대 안 그려집니다. 1년을 휠체어 타고 그 다음부터 한 8, 9년을 목발을 짚어갖고 그 다음에 30대 초반에는 계속 한쪽을 또 짚고 다녔더만 네가 김대중이가 와 한쪽만 짚고 다니노 이래갖고 그 뒤에 30대 중반쯤 돼서 이제 이렇게 걷게 됐습니다. 걷게 되니까 날 것 같은데 날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좀 늦게 공부를 25살에 늦게 대학교도 입학하고요. 그래서 그 대학교 다닐 때도 너무 힘들게 대학교를 다녔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눈물 흘릴 것 같아갖고 얘기는 못 하겠고. 근데 정말 어렵게 공부했는데 예를 들면은 5년 재수하고 한의대, 우리나라 한의대 크는 한의대는 1차, 2차, 옛날에 1차, 2차 있잖아요. 경희대 떨어지면 2차, 대구 한의대, 또 원광대, 전라도 원광대 떨어지면 한의대 떨어지면 또 대전에 가면 대전 한의대 옛날에 2차 있거든요. 경주 동국대 떨어지면 강원도 원주에 가면 상지대 한의대 이런 데 있거든요. 2차, 1차, 2차. 그러고 1차 떨어지면 2차, 1차 떨어지면 2차 이래갖고 5년을 떨어지니까 9번 떨어졌어요. 골 때리죠. 그래, 여러 가지 그 사이에 5년 동안 재수를 하는 게 5년 동안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말로 사법고시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에서도 반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대학교도 저는 인제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내 옆에 교수들은 90%는 서울대학, 그 다음에 카이스트, 포항공대, 미국, 영국 건데 저는 인제대학교에 25살 들어가고 1학년 때는 술과 담배, 2학년 때는 바이올린 한다고 미쳐가고 제가 바이올린 잘 칩니다. 음악 그때 잡기에 능하거든요. 바이올린 한다고 공부 안 하고 3학년 때는 대학교 생활이 너무 샛비해서 1년쯤 재수하면 또 한의대를 가고 한의대를 걸리면 아버지가 아이고 니 잘 됐다 졸업만 해라 한 학방 차려줄 것 같아갖고 1년 동안 또 대학교 도서관에 처박혀갖고 또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태종대에도 몇 번 갔습니다. 태종대 알지? 네, 태종대 자살바위 그런 것도 있는데요. 거리에 내가 태종대 다누비 열차 도는 거 그거 디자인하고 내가 했는데 야 내가 20대에 세 번이나 올라와서 목발 짚고 던지고 비 오는데 울고 그랬는데 야 다누비 디자인도 하고 애인 손잡고 올라오고 참 세상 많이 뵙겠다 그래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왜요? 1학년 때 대학을 한의대를 안 갔었다고 원망하다가 술 먹고 막걸리 먹고 술 먹고 하다가 1년 2학년 때 대학 생활을 나는 안 맞다. 안 다닐라 해도 할 게 없으니까 뭐 해야 되노? 그러니까 제가 기타 이런 걸 잘 치는데 바이올린, 첼로 이런 걸 들고 다녀요. 야 저런 악기가 있구나 싶어갖고 막 억지로 사달라 그래갖고 바이올린 레슨을 공부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바이올린 레슨만 받아갖고 막 그것만 하고 그래갖고 집안에 어디 누가 결혼식 하면 연주나 해주러 가고 목화의 식장 옛날에 부산 호텔 이런 데 연주해주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런 거 예. 그러다가 이제 퇴짜 맞고 그 돈 10만 원 옛날에 했다고 주면 술 다 먹고 3학년 때 1년을 재수하고 그랬으니까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어느 때 5월 달쯤에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때가 됐는데 너무 늦었죠. 나이가 이미 많잖아요. 28, 29 이래 돼가죠.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죽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태종대 몇 분 가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뭐 이러면 할 것 같이 이게 진짜 마음 먹고 이러면 진짜 마음 먹고 이렇게 하면요. 내가 세 번째 갈 때 소주를 반병쯤 먹고 갔는데 진짜 이래면요. 좀 미안하지만 오줌 나올라 합니다. 진짜 죽을라 그러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죽어야 되겠다 했으면 쫙 사늘해지고 오줌 살 수 있어요. 바지에. 진짜 죽으려고 하면. 근데 보통은 진짜 안 죽으려 하거든. 이거 뭐 이래거든. 오줌 안 사요. 그럴 때는. 어쨌든 그래서 죽는 것보다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4학년 때부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발 짚고 다니죠. 다리는 다쳤죠. 뭐 인제대학교 다녀갖고 취직할 때도 없죠. 내보고 오락하는 사람도 없지. 그래서 너무너무 늦었지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인간과 동물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늦었지만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아무 목적도 없어. 지금은 교수가 됐으니까 이래 얘기하지만 대학원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 그것도 참 부산대학이나 인제대학 있지만 서울대학이나 어디 포항공대 가려고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공부를 아까 그랬잖아요. 1, 2, 3년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인제대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교수님을 대학원 가면 지도교수님을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찾아갔더만 지도교수님 5명 교수 중에 4명이 노 땡큐요. 나는 네 같은 놈 처음 봤다. 네가 학교 다니는지 모르겠다. 니는 나이나 처먹고 목발도 짚고 다니는 게 어째 살라고 니는 공부도 안 하고 뭐 학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모르고 전부 너 그럴 거 아닙니까? 그쵸? 1, 2, 3학년 때 내를 보면 그랬지. 근데 이제 3학년 2학기 때 우리 학교에 초빙 온 그 지도 교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3학년 2학기에 오니까 학생이 누군지 몰라. 그래 대학원을 가겠다니까. 그래? 그럼 공부해. 뭐 이런 식이에요. 네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며칠이나 하겠노 이런 뜻이지. 근데 이제 그때부터 마음 먹고 내가 5월달 어느 날 그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대학교 축제 있을 때 하여튼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그날부터 8월 말까지 한 100일 공부 100일 동안 초등학생이 6시에 일어난다 7시까지 밥 먹는다 그 다음에 뭐 한다 12시에 뭐 한다 이래갖고 동그라미 그래갖고 그 계획을 100일을 지켰던 적이 있습니다. 8월 말이 됐는데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100일 공부했는데도 그래요. 어디 100일 뭐 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때부터 그 졸업할 때까지 공부하고 그랬던 게 인생을 거의 바꿨습니다. 정말 저렇게 안 보이더만 갑자기 정말 와저래 학교 나와서 열심히 하노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20대의 많은 친구들 후배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씩 텔레비전 나오고 뭐 한다 이래도면 얼굴은 닮았는데 옛날에 그 김치용은 아니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데요. 그 뒤에 이제 저는 보듯이 인제대학교 10년, 국포에 가면 부산 전문대학 옛날에 부산 정보대학 3년, 동서대학교 또 3년, 동의대학교 와서 이제 한 10몇 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는 데는 다 가는데 이제 국립대학이 안 있어 갖고요. 부경대학이나 포항공대나 고향이 포항이라서 카이스트나 이런 데는 불러달라고 하니까 안 불러주네요. 옛날에는 안 불러라 그럴 때도 막 부르더만 지금은 잘 안 불러줘요. 이제 늙었고 못생겨졌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삶이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 오늘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됐고요. 그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할 건데요. 20분 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컴퓨터하고 이제 인쇄색체, RGB, CMYK자가 빠졌는데요. CMYK,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하는, 저는 이제 학부는 물리학을 했는데요. 지금은 디자인, 게임, 스토리, 애니메이션, 저는 사실은 끊임없이 많이 변화하고 공부하면서 전공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니는 본질이 뭐고, 정체성이 뭐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융복합하네, 이래갖고 너무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니는 물리학과 나와갖고, 멀티미디어 하노, 하노, 막 이러는 애니메이션 하노 그랬는데 요즘은요, 니는 온갖 거 다 하네, 융복합의 전문이네, 이래고, 참 세월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 쪽에서는, 색채 쪽에서는 참,
뭐 이런 색깔이 한색이냐 난색이냐 뭐 이런 거 따라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색깔을 가지고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막 이런 걸 가지고 강하다, 뭐 선명하다, 젊다 이런 색깔을 많이 봄의 색깔, 여름 색깔, 가을 색깔, 겨울 색깔 따라서 합니다. 특히 이제 영화를 만들 때 여러분들 영화 보고 나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니까 게임 디자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이 잘 됐는가, 스무스하게 컴퓨터 그래픽이 잘 됐는가 이런 걸 많이 보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스토리를 보고 우리는 보통 99%는 보고 감동받았다. 야, 스토리가 짜임새 있다. 박진이 넘친다. 뭐 이렇게 딱 끝나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색채 보는 사람들은 색채 구성이 엉망이다. 미술 감독은 누가 썼노? 이렇게 따지죠. 예를 들면 가을 색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색깔, 스타일 이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화를 볼 때 이제 이 흑백 영화에서 옛날에 흑백 영화에서 칼라로 오는 이런 시대 대열차 강도 크는 게 1903년도 나왔습니다. 1903년도 같으면 오래됐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럴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흑백이 있는데 여기 노란색 입고 나오는 이런 칼라가 나오던 저도 어릴 때 흑백 텔레비전 보다가 칼라 텔레비전 보고 그랬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속의 색채, 시간과 공간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어떤 캐릭터냐, 어떤 색깔이냐, 뭐 오제의 마법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이제 이 색채 여기는 이제 마지막 장면에 다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예를 들면은 환희와 예를 들면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것들. 이 빨간 옷 입고 이 장중하고 뒤에 시커멓게 나오고 이러면은 뭔가 일이 일어날 듯한 뭐 이런 듯 감들 그런 색깔들을 합니다. 뭐 잘 안 보이는데요. 이런 영화들 옛날 영화들인데 색깔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색채 관점에서 보면. 여기 뭐 세 가지 색 블루 화이트, 옐로우 계속 레드 이래 갖고 이런 영화들도 참 재밌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이제 하이힐 크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온 지 오래됐죠. 1990 하이힐 봤을 수도 있고요. 왼쪽 위에 이렇게 이제 색깔을 감독이 이렇게 하죠. 왼쪽 위에 보면 딸내미하고 엄마입니다. 둘 다 잘 나갑니다. 엄마도 빨간 거, 딸내미도 흰 거. 어느 순간 엄마 색깔이 조금은 우리말로 우중충한 색깔로 좀 바뀝니다. 근데 다시 또 이렇게 경쟁과 대립이 되다가 이렇게 됩니다. 뭐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엄마가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둘이 가는데 엄마가 너무 바빠요. 밤에 늦게 하이힐 신고 집에 엄마가 없어. 근데 집에 가도 엄마가 없어. 그 딸내미도 집에 가면 엄마 따뜻한 밥도 먹고 그러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말다시피 엄마한테 애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딸내미가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그 애인을 꼬세요. 엄마 애인을. 근데 애인 입장에서는 엄마보다는 딸내미, 이런 얘기하면 엄마보다 딸내미 좋을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전부 다 도덕적으로. 김치영, 니는 도덕적으로 좀 나빠, 이러는 생각이. 어쨌든, 그러다가, 어쨌든, 그 애인이 죽어요. 애인이 죽는데, 네가 죽이나, 내가 죽이나, 이러고 있어요. 해답은 없어요. 그러다 엄마가 이제, 병에 걸려갖고, 어쩌고, 이랬다가, 내가 잘못했다, 어쩌고, 이런 영화인데, 이제 색깔을 딱 보면은, 처음에 잘 나갈 때, 대립할 때, 누가, 이제 흰 거 입고 있잖아. 완전 반대가 딱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영화를 뺐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색깔로서 이런 사랑하는 여인들, 또 팔명의 여인들, 이런 영화들이 거의 다 이제 캐릭터를 만들 때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오면 이 여자가 식모겠어요? 아니면 좀 잘 나가겠어요? 이런 거 입고 나왔잖아. 그렇죠. 이런 거 입고, 나도 이런 거 입고 나오면, 김치영 교수 돈 좀 있는가 봐, 이럴 거 아닙니까? 보면 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 입고 나오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근데 옷만 딱 바꿔보면 이것도란다. 이 양반도, 이분도 이제 식모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옷 색깔로. 8명의 그 예인들이 하여튼 주인 어른이 죽는데 그 색깔로 살 수 있는 것들. 여기도 보면 맏형제가 누구냐, 중간이 누구냐, 이런 옷들로서, 색깔로서 이렇게 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권위, 강조, 집중이 있습니다. 마지막 황제 이런 거 보면 막 전부 금칠을 해놨죠. 야, 그렇죠. 금이, 진시황이고 금이 많은데 금 안 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도 술에도 금 타갖고 좋다고 마시는데, 그렇죠? 안 마셔봤었구나. 이따 마치고 더 맛 크는데 오면, 제가 그 남자 3명하고 묵고 있는데요. 금술, 금 타가 금가루 마시잖아요. 신들러 리스트 보면 이 독일군이 이러 있는데 빨간 옷 입고 애기가 합니다. 이런 것들을 뭘 강조하는가 그런 거. 하여튼 이런 이제 회색빛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둡고 그런가 이런 것들. 올드보이 방 한번 보세요. 옛날에 우리 집보다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런 방들. 거대 안에 블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색채로서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색채,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를 하면 색채와 관계되는 영화, 논문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면 봄의 영화, 나는 봄에 개봉하겠다. 봄 영화, 그쵸? 여름 영화입니다. 여름 영화. 누군지 알겠죠? 가을 영화입니다. 가을 같잖아요. 일부러 이제 그 오픈을 언제 할 거냐? 언제 해서 사람들을 히트를 시킬 것이냐? 겨울, 눈 오고 바람 불고 어쩌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색의 자극도, 색상, 보조, 유사색 이런 걸 써갖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남자친구 보면 빛, 노란색, 젊은, 초록색 이런 걸 가지고 다 버스도 일부러 저렇게 색칠해갖고 저렇게 합니다. 흰 옷 입었을 때 이 여자 주인공이 어떤 기분일까, 어떤 마음일까 이런 것들. 희망과 젊음을 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갑자기 보고 싶네요. 그렇죠? 안 보셨구나. 한번 보십시오. 자, 블랙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옐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 이래주는 것들. 금발이 너무해 그런 것들도 전부 옐로우란다. 핑크 톤이죠.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환상이 있는 것들. 아이고, 이 양반 나오셨네. 어쨌든 이런 영화들. 특히 이제 올드보이에 나오는 색채. 박찬욱 감독이 색채 이런 것들은 되게 잘하거든요. 박찬욱 그 감독의 아버지를 제가 잘 압니다. 아버지가 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를 하다가 지금 정년퇴임했어요. 내가 형님 이랬는데 경기도 가면 황대 밑에 가면 박찬욱 집이 있어요. 아버지 집이 그래 네모 바닥한데요. 네모 바닥하게 하고 중간에 요렇게 하고 요거는 아버지 집. 요렇게. 요렇게 집이 있는데요. 아빠 집, 찬욱이 집. 이렇게 있죠. 요거는 공동공간. 사람들이 아버지 집이 놀러와갖고는 전부 다 박찬욱이만 보려 하는 거라. 아버지 집이 놀러와 놓구나. 아버지한테 가면 지하에 가면 이제 영화 보는 조그만 스크린도 만들어 놓고 영화 감독이니까 거의 다 만화하고 책밖에 없어요. 만화하고 책. 하여튼 책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색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영화가 많죠. 이번에 상 받은 영화가 뭡니까? 헤어. 언제 한국에 오픈했습니까? 6월 언제 오픈한다던데. 혹시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영화의 전당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2명, 3명. 선착순 2명 끝났다. 예, 알겠습니다. 영화의 전당에 우리 제자들이 몇 명 있어갖고요. 교수님 몇 장 보실랍니까? A1에도 제자 있어갖고 내일 모레부터 A1에 KLPGA 대회 하거든요.
나는 표 10장 얻었다, 갤러리. 그래요? 좀 비싸요, 내 혼자 살려면. 저는 목요일하고 일요일 날, 네. 하여튼, 꼭 필요하면 연락하겠어요. 제 전화, 저는 오늘 명함 안 갖고 왔어요. 자, 어쨌든, 올드보이, 박찬욱 감독님의 여러 가지 참 재밌게 삽니다. 아버지 지금 이제 많이 늙으시는데, 하여튼, 멋집니다. 그래, 박찬욱 감독하고, 봉준호 감독이 책을 좀 많이 읽습니다. 만화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이래 보면 스토리도 조금은 깊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영화들도 보면. 자, 이런 영화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 중에 저는 전공이 애니메이션의 색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라이온 킹 보면 이 뒷배경이 파랑색 이런 것들은 아주 으시시하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한다든지, 눈이 덮인 공간들, 어떤 붉은색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내는 바가 다르다.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종류가 한 몇 가지쯤 있을 것 같아요. 5가지, 7가지, 이름 안 하니까. 애니메이션 종류가 한 24가지 있습니다. 종류도 많죠. 그냥 우리는 애니메이션, 2D, 3D 이래고요. 또, 실루엣, 셀, 인형, 클레이,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종류가 참 많아요. 애니메이션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전공했다고 해서 내가 애니메이션 다 할 줄 안다 이러면, 정말 전공 안 했구나, 이럽니다. 그렇죠. 국문학과 졸업했는데 나는 국어 관계 되는 거, 나는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나는 다 쓴다 이러면, 저거 미쳤구나,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장편 쓰는 사람 주로 장편. 소설, 그렇죠. 시 쓰는 사람 시인이라 그러죠. 시인도 됐다가 수필도 됐다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자기 전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죠. 그래서 이 클레이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놨습니다. 자. 교수님 전공이 그래서 어느 정도 24가지 애니메이션? 저는 3D 애니메이션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하는 게 3차원 애니메이션. 지금은 이제 젊었을 때는 많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밤새들 노가다거든요. 노가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완전 노가다 작업이거든요. 지금 프로그램이 좋지만 지금은 이제 노가다 하는 작업들은 작업을 많이 해야 되죠. 전부 손이 가야 됩니다. 젊은 교수들하고 나이 들었다고 저는 게임 스토리텔링, 게임에 대한 기획, 마케팅 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애니메이션 쪽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많이 재밌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색깔인데요. 음식에도 색깔이 이렇게 있답니다. 음식이 이런 색깔이 들면 이렇다 그러네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체보코라는 패션 디자인, 저기 청도에 가면, 혹시 알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앙드레 김보다 나는 더 훌륭하다고 할까? 하여튼 내한테는 더 친근감도 있고,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하죠. 청도 가면 있습니다. 청도 가면 코미디언 이름 뭐였죠? 옛날에, 전유성 씨하고 그 옆에 같이 있고, 저도 많이 쫓아다녔는데. 자, 색깔입니다. 색깔. 이것도 문학의 색깔인데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공부하고 앉아있지 말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놀러나 가자, 이런 시도 있고요. 그래서 연극에도 어떤 색깔을 할까? 콘서트의 색깔, 패션에도 색깔. 우리 이제 최백호 선생님이 하는 옷 패션, 자기 패션, 이런 패션 혹시 입고 다니기는 쉽진 않죠.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최백호. 특히 이제 히로인을, 영화는 성공도 못 했는데요. 이런 데 보면, 완전히 색깔로서, 소품으로서 전체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붉은색 피비린내 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있고. 그래서 흰색이 주는 것, 빨간색이 주는 것, 갈색, 자주 푸른색 이래갖고, 그 색깔이 주는 의미들이 다 다르다. 특히 이제 올드보이, 아이고 아저씨,
이 영화 잘 안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죠. 잘 봐야 마지막 결론에 그렇게 됐구나 이래 할 수 있죠. 이런데 뭐 하여튼 이 색깔, 세트 만드는 색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붉은색은 어떻게 할까, 노란색은 어떻게 할까. 뭐 영화 중에 쇼생크의 탈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도 영화 보면 참 인간이 참 대단하지요. 요만한 걸로 그 뭐 파갖고 벽을 뚫고 갖고 탈출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탄탄해서 저는 한 5번 봐도 하여튼 뭐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 뒤 옛날에 짜장면 집 같은 이런 병문이 이런 것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양반이 하는 감시자와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뭐 이런 사람들의 이런 색깔 이제 어떻게 변화될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색깔을 의도해서 그래서 영화에 나타나는 전체 세계 이미지들입니다. 와, 특별히 이 양반 나오는 영화죠. 영웅. 이제 내가 먼저 그래, 니를 위해서 내가 죽을게.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는 일 같다. 뭐 푸른색. 희생의 의미. 뭐 붉은색. 한 남자를 두고 질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 녹색이 나오면서 옛날을 회상하는 뭐 사랑했던 그런 장면들. 뭐 순결과 희생. 이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색채에 담는 대표적인 그거 신경 안 쓰고 스토리나 인물 위주로 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액션이나 에러 영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 주는데 색채 그걸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은 색채 미학이 느끼는 바가 되게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미술 감독을 되게 중요하게 뭐 카메라 앵글 잡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만은 또 관점을 어디 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우리 학교에 스토리텔링 학과 그런 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대학원에 스토리텔링 학과가 있는 거는 우리 학교, 강원대학교 석사, 또 당국대학교 석사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스토리텔링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최초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영화 스토리, 게임 스토리, 또 문화, 뭐 복지 스토리가 뭐 안 들어가는 데 없으니까.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또 대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에 마지막 학기에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처음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공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행복을 줄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행복도 안 하는데 여기 뭐 수업하고 공부하러 왔는데 머리가 찌끈찌끈하다 아프다 그러면 올 필요 없거든요. 그럴 때는 집에 가서 아까 먹고 누워 자는 게 훨씬 좋죠. 근데 머리 아픈데 행복을 찾는데. 근데 이제 그 행복이 뒤에 우리가 그 나이가 들었을 때 사실은 저는 대학교 30몇 년 있으면서 주위에 사업하는 사람들, 나 사업을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 집에 남자 3명이 다 형제간에 다 사업을 해서 다 부자입니다. 내만 되게 가난합니다. 우리 형님들, 동생은 되게 잘 살아요. 뭐 차도 좋고. 나만 또 별로 안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돈도 좀 안 주고.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뭐 그래 잘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제 행복의 척도가 어디 있느냐 이러죠. 행복한가. 형님들 보면 돈은 너무 많은데, 공장에 사고 났니, 고소 고발을 하니, 직원이 찢고 뽑고 하니, 우리 뭐 전무가 다른데 이직했는데 뭐 기술을 빼갔니, 찢고 뽑고, 내 직원이 살리니 그런 얘기가 많아요. 아이고, 골치 아프네. 근데 학교에 있어갖고는 사실은 뭐 교수 생활하는데 직원이 살리니 이거 내가 뭐 여자 관계 별로 없고, 뭐 돈 관계 별로 없으면 직원이 살리니 그런 건 없잖아요. 애들 잘 가르치고, 막 그냥 적당하게 남들 돈 버는 사람 소고기 먹으면 나는 막 돼지고기 먹으면 되고, 뭐 이제 그 속에 행복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업하는 거는 이게 모르겠어요. 경쟁이 워낙 심해서 그런지, 뭐 경쟁업체도 고발하고, 뭐 물러나가는 거 사진 찍어갖고 하수에 뭐 그걸 뭐라 그러죠? 환경오염 된다부터, 이거 고발하면 저것도 고발하고, 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형님들을 보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도 못 벌면 그렇게 고생하는데 찌지고 볶고 우리는 뭐 가만히 있어도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그렇게 묵고 사는데 와 그런데다가 차도 좋은 걸 타야 되겠다 그렇게 힘든데 집도 나는 30평 살면 형님 한 80평 100평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니까 집에 와서라도 편안해야 되지 내 찌지고 볶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도 사업하면 사업의 현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우리의 행복을 어디에 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보다는 50대나 60대 됐을 때 안정적이고, 뭐 안정적이라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행복, 뭐 가정, 자식, 이런 걸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할 수 없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느끼는 게 가능하면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읽을 수 있으면 아까 그 영화 감독들은 영감을 만화에서 많이 읽는답니다. 만화도 보통 창작력이 아니죠.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들도 우리 지금 웹툰 작가들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읽고 뭐 이 순수한 창작력이죠. 그다음에 한 권 책을 적기 위해서는 그 책하고 비슷한 걸 100권이나 1000권 정도를 읽어야 책을 한 권 적을 수 있습니다. 저도 교재 이런 거는 다릅니다. 교재는 한 9권 만들어 봤지만 소설 이렇게 적는 거 이거는 골 때리는 작업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어려운 작업인데 그 어려운 작업을 했는 걸 읽을 수 있는 거. 읽으면 되잖아요. 너는 10년을 해서 한 권을 만들었지만 나는 1시간 만에 읽는다. 그래. 그 자기가 적었던 것만큼 감동은 안 되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호랑이가 책 읽는 거 봤습니까? 쉽지 않고. 인간만의 책 읽지. 원숭이가 읽기가 쉽지 않고. 인공지능이 나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 그건 동물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많이 쓸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안 쓰지만 전부 이거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또 많이 보고 느끼는 거. 여러분들은 저녁에 김치용이라는 사람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이런 것들을 또 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래도 여러분들도 잘 아는 정약용 선생님이시죠. 그 시절에 어떻게 이랬을까? 이 사람이 유학 간 것도 아니고 하버드 대학 나온 것도 아닌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많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스스로 도사가 됐을까요? 독서야말로 기가 이제 집안을 일으키는 것. 자기는 책 읽고 있어요. 초가집에 물 떨어져 갖고 지금 살은 하나도 없는데 고간에 물 건데 책 읽고 있어요. 그럼 마누라가 요즘 마누라 같은 거 에이씨 니 혼자 살아라 나는 갈란다 씨 이렇게 갚을 거 아닙니까? 도망가죠. 그래도 제 양반은 책 읽는갑다. 그래서 마누라가 나가서 뭐 품팔하고 또 뭐 어디 가서 어쩌고 독서야말로 집안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독서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독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아주 깨끗한 일이다.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아마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책을 읽는 사람일까? 뭐 어쩌다가 여러분들 신문 보세요. 명절 전쯤 되면 삼성그룹의 누구는 휴가를 가서 명절 때 무슨 책을 읽는다. 대통령은 무슨 책을 읽는다. 아이씨 속으로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고 싶죠. 다 밑에 비서들이 이 정도 책은 읽어야 됩니다. 이럴 수 있겠죠. 몰라요. 실제로 읽었으면 또 방송 보고 내가 읽었는데 네가 와 그랬노? 그러면 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책을 읽는 것. 가장 깨끗하고 인간답게 사는 게 뭔가? 책을 읽는 거래요. 그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호랑이나 뭐 호랑이 같으면 뭐 호랑이 새끼들을 위해서 사냥을 많이 하는 거. 그렇죠. 힘센 것. 사냥 많이 하는 게 왕떼이지. 안 그렇습니까? 싸워갖고 이기는 것.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근본, 아버지, 우리 중요의 대학도 있고,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의 우애, 친지 간에 잘 지내는 것, 이런 것들도 모든 것들이 책을 읽는가 안 읽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독서 속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책을 지금도 이제 우리 학교 밑에는 영광도서,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영광도서가 여러분들 저도 이제 50대 말이니까 영광도서 이렇게 가면
옛날에 나무 건물로 2층짜리 요만했어요. 나무 건물. 지금 그 형님, 사장님 아버지 계실 때 2층짜리 2층에 이래 올라가면 그 영광도서가 삐걱삐걱했어요. 책 하나 도둑해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가고 나는 저 초읍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책도 몇 권 훔쳐가고 그랬어요. 야, 내가 그래갖고 지금도 나는 오프라인에 책을 사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학교 안에 서점이 있어갖고 서점 사장님, 젊은 사장님이 전화하면 교수님 무슨 책 줄까요? 책 보고 싶으면 그냥 카톡 당기면 책 사가 주죠. 연구실에 배달해 주죠. 물론 뭐 예스24 책 배달해 주는 거 많지만 그거보다는 가서 사는 것, 보면서 초이스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서점 사장님이 배달해 주는 것,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영광도서에 지금은 그 사장님 계시지만 서부장이라고 있어요. 서부장 지금 60대 중반 되는, 내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책을 사러 가면 그 부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목발을 짚고 다녔으니까 내가 교수가 돼서 어느 날 가서 기억하겠네. 그때 책은 사는 사람들은 있는데 기억을 못 한다 그래갖고 요즘 그 김윤환 사장님이시죠. 형님, 내가 영광도서에 책 옛날에 한 3권, 4권 훔칠 때 이러면, 니 책 훔치갖고 니 교수 됐구나. 니 참 책 잘 훔쳤다. 요즘도 가면 책을 사면 그냥 줘요. 김 교수 책 그냥 주꾸라. 아유, 뭐, 5권, 6권, 그냥 주라고, 뭐, 주나 안 주나. 영광도서 지금 뭐, 갑부 아닙니까? 진구청장 되면 영광도서 사장인데 인사해도 뭐, 갑부 아닙니까? 그렇죠. 뭐, 건물에 뭐, 그 위에 갤러리에 뭐, 찢고 뽑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까? 와, 형님 부자 되는 거 시간 문제네. 이랬더니, 나도 고생 많이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책을 가지고 그렇게 쉽지 않았죠. 옛날에 뭐 동보서적도 있었고, 남포동도 무슨 있었는데, 다 잘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가면서 더 어렵겠지만, 그 오프라인에서 책을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번 얘기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책 읽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도 있고 이메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한 시간인데요. 혹시 자제분들이 대학교 다니는 자제는 학부형들이 뭐 대학교까지 가서 얘기하노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관심 있고 자식인데 관심이 많고요. 대학생이면 지가 알아서 하지 다 그랬습니다. 지가 알아서 할 것 같으면 대학교 졸업하면 전부 다 도사 되지. 지가 알아서 하면 다 취직하고. 근데 우리도 아직까지 완성이 잘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완성이 다 됐나요? 나는 아침마다 나는 와 자꾸 뭐 잊어먹고 운동 10분 한다 해놓고 1분도 안 하고 이러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러잖아. 우리도 완성이 안 됐잖아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학생들하고 술을 좀 많이 먹고 특히 예비역들하고 그러면 예비역들이 집에 가서 술 취하면 니는 나날의 술문학회 오늘은 김치용 교수하고 술 먹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요. 교수님이 아버지보다 더 얘기 많이 해요. 이러면서 얘기하면 네가 교수가 뭔데? 뭐 이러다가 시골에 통영 가서 뭐 오징어도 몇 마리 이 갖다 주라 좋은 말 해줬으니까 이래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학교도 오고 그래요. 나이가 따져보니 또 비슷해요. 갑장이가 이래갖고 오늘 한 잔 먹자 뭐 이래갖고 아버지하고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몇 년 전에는. 어쨌든 동의대학교 다니는 아직까지 다들 여러분들이 어리니까 아직 유치원 다니면 그렇구나. 아직 대학교 가려고 하면 멀었지 자제분들이. 대학교 가면 서울대학 떨어지면 동의대학 보내주고 서울대학 떨어지면 그 다음에 나는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아버지 같은 교수, 엄마 같은 교수, 삼촌 같은 교수, 이모부, 고모부 같은 교수를 만드는 것도 네 능력이다. 그래서 내하고 상담하고 우리 과에 있는 애들은 아버지 이런 애들도 있어요. 징그럽다. 예를 들면. 그 다음 두 번째, 삼촌처럼 해라. 삼촌처럼 해라. 근데 이제 그것도 본인 능력이거든요. 그래, 졸업해갖고 결혼하면 전부 다 내보고 주례봐달라. 내가 주례를 하도 많이 봐갖고요. 결혼식 주례. 내보다 나이 많은 교수들도 많이 있는데 내보고 자꾸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자제분들이 있으면은 대학교 다니더라도, 대학교 안 다니더라도
부모님의 뭐 사랑이라 할까 이런 것들은 끊임없어야 되고 대학교 지도교수 잘 만나는 것, 교수님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대학교 가서는 지가 알아서 하지. 지가 잘 알아서 잘 안 됩니다. 그 세월이 갈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쉽진 않지만 독서하는 습관 또 공부하는 습관 여러분들은 하여튼 내가 봤을 때 만점입니다. 밤에 공부하는 거 아까도 어렵다 그랬잖아요. 한 두 명이 잡을다가 다시 재밌으니까 깨고 이런 사람도 있죠. 여기도 잡을다가 깨고 인간이잖아요. 근데 호랑이나 사자 있었으면 잤으면 계속 자요 지금. 저녁 먹고 떡 먹고 잤으면 니야 죽기나 나는 끝까지 잔다 이래. 새벽까지 자요. 근데 인간들은 참아야 하느니라 이래갖고 이것도 찌르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인간이거든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독서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거의 다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자식들이 행복하고 잘 살면 너무 좋아요. 나는 수만 명 학생들이 졸업해가 다 학생들이 거의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아들 두 명만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와, 골 때리죠. 아니, 내 친구들 중에 군대 높은 별도 있고 뭐 이런데, 야, 뭐 연대장 그걸 뭐라 하죠? 뭐 사단 연대 이러잖아요. 쫙 하면 말 잘 듣는데, 말 안 들으면 죽으니까. 근데 집에 가면 마누라가 말을 안 듣는데, 와, 미치겠대. 전부 다 잘해! 그러면 쫙, 뭐 연병장인지 뭐라 합니까? 저는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 칼같이 말 듣는데, 집에 가면 마누라 한 명이 말 안 듣는다고 그래. 와, 나도 우리 학생들이 너무너무 말 잘 듣고, 전부 다 잘 듣고. 비록 동의대학이 있지만, 내가 동서대학 교수였지만, 우리 제자들 중에 훌륭한 애들 너무 많아요. 내 제자들 중에 내보다 더 훌륭한 대학의 교수 된 애들도 너무 많고요. 제자들 중에. 비록 학교는 그렇지만. 다 학부는 그래 나왔지만, 대학원은 서울대, 미국, 영국 유학 갔다 와서 교수 된 애들 많아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죠. 너무너무 내 말 잘 들어요. 근데 아들내미 두 놈이 이 새끼들만 말을 안 들어요. 와, 왜 이래 말을 안 들어? 다 안 돼. 얘기하면, 내가 하나도 모르는 게 요상한데, 야, 지금 지도교수 만나러 갔다. 교수님 사실은 내가, 교수님 아들입니까? 그래갖고 지금 이제 우리 아들 보고 내가 갖고는, 야, 네가 아버지가 임마 내가 얼마나 존경하는 사람인 줄 아나? 이랬거든. 우리 아들이 이래더래. 야, 임마 진짜다 임마. 네가 아버지는 얼마나 유명하고 우리 분야에서는 임마 한데 뭐 집에서 내 TV 자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우리의 행동 또 생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가능하면 TV 보는 것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자식들이 있을 때 왜 자식이 우리는 지금 거의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잘 살았고요. 잘 살고 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밤에 공부하러 왔어요. 밤에 공부하러 안 오고 여기 일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거 힘든 사람 꽉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데 의자 좋은 데 앉아요. 공부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해. 근데 두 번째는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자식들만 딱 행복하고 잘 살고 결혼 잘하고 하면 이제 발 뻗고 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말로, 촌말로. 그래서 신경 드셔야 돼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독서입니다.